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동산 경매는 필수로 알아야 된다. 꼭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이지만 재산 가치가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될 때는 응찰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그 법원에 가보니까 경매 시장이 싸늘하더라. 분위기가 별로더라. 응찰자들이 없더라. 이때 여러분 낙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도 매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과열 분위기, 레드오션 시장에는 참가를 하지 말고 블루오션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응찰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즉 경제를 알아야만이 역시 재테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경매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2014 타경. 타경은 기타 경매의 약자로서 다 경매 사건은 타경이 되겠습니다. 2214가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안산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1개가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지난 2014년 9월 25일입니다. 여러분, 매각기일은 과거에는 입찰기일이었는데 지금은 매각기일인데,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안산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로 10시 30분에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10시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10시 반에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소재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1번지 월곶 2차 아파트 206동 12층 1203호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59.99입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되겠죠. 곱하기 0.302 하면은 전용 면적은 18평이지만 분양 면적은 한 24평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은 그 공동주택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의 각 개개인의 소유 지분을 말합니다. 대지권.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거기 사건 접수 나왔죠. 2014년 2월 4일입니다. 이 사건 접수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접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심시, 채무자도 심시, 이렇게 대부분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죠. 채권자는 UNS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UNS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요, 법률이 뭐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채권, 그리고 부동산, 채권과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부동산 등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우리는 NPL 회사라고 해요. NPL. 여러분, NP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NPL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채권을 말합니다. 불량채권. 원어는 Non-Performing Loan입니다. 대출해줬는데 퍼포밍이라고 하는 건 실행하는 이런 뜻인데 앞에 부정이니까 Non-Performing Loan, 실행할 수 없는 이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채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런 자산 유동화에 관한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한테 싸게 채권을
파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경 전에는 농협이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농협에도요 자회사,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행이 이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한테 불량채권을 싸게 양도해서 채권자가 바뀐 거죠. 원래는 채권자가 농협이었는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바뀐 겁니다. 입찰 방법은 기입찰이죠. 감정가, 최저 감정가 1억 9천인데, 자, 여기 이 안산지원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을 저감률이라고 그랬죠. 30%. 서울은 보통 20%씩 떨어지는데 안산지원도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9천짜리가 유찰되니까 1억 70% 떨어지니까 1억 3,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70%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1억 3,300만 원에 10%면 1,330만 원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매수 신청 보증금에다가 1,33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한 장을 넣으면 되겠죠. 보증금은 항상 만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 살펴볼까요? 1차가 2014년 6월 10일 1억 9천이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유찰됐죠? 그랬는데 2014년 7월 17일이 원래는 2차였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변경되었다 이 말은 원래는 7월 17일 날 매각기일이었는데 변경되었다는 건 주로 돈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변경은요,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을 신청하는 겁니다. 연기 요청하는 겁니다. 연기 요청해서 법원 경매기에다가 매각기일을 다음으로 좀 연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주로 변경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2차에 9월 25일 잡혔죠. 매각기일이 9월 25일 날 최저가 1억 3,300만 원인데 얼마에 낙찰됐나요? 1억 8,517만 8천 원입니다. 무려 97.46% 낙찰됐습니다. 비싸게 낙찰됐죠. 그런데 응찰자가 몇 명이느냐? 18명이 왔습니다. 화성시에 사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꼭 2등은 아니지만 요건이 충족되면은 2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겠죠. 이때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쓴 금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차순위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거기 차순위가요 1억 8,300인데요. 이 사람 요건이 충족되나요?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자격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받은 금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기입을 해야 차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매각기일은 9월 25일이었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10월 2일 날 허가냐 불허가냐가 결정되는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월 9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1월 6일까지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11월 6일까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라고 보내는 통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특별 송달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집으로 오는 겁니다. 우편물로 법원에서.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납부했나요? 대금 납부 10월 24일 날 납부했습니다. 10월 24일 날 대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인데 법원에서 낙찰받는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을 이제 납부했으면 법원에서는 이제 배당표를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이 언제였습니까?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다 끝났죠? 이렇게 12월 9일 날 배당이 종결되게 되면 그 경매계에 있는 사건은 어디로 이전되느냐? 보존계로 이관됩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존계로 이관된다. 자, 물권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온전 감정평가는 2014년 2월 12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 접수가 언제였습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날 사건 접수가 2월 4일이었죠. 그렇게 되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월 12일 날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2005년 4월 7일 날 등기됐습니다. 여러분,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보존 등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존 등기는 취득세가 2.8%입니다. 참고로 최초로 등기하는 겁니다. 최초로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취득세가 2.8%가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되겠고 지방교육세가 0.16%, 그러면 3.16%가 됩니다.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2.8%,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에서 3.16%가 취득세가 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0층 중 12층이 되겠고, 사용 승인은 2005년 5월 21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9.98제곱미터, 방 3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욕실 겸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발코니 등이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는 1억 3,300이고요. 토지가 대지권이 58,191제곱미터 중 32.852제곱미터가 되겠는데 토지 가격은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 2014년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1월 1일 날 개별 공시지가는 149만 4천 원 곱하기 32.85를 하니까 4,907만 7,900원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는 175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755만 3천 원이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 2차 아파트가 되겠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입니다. 역시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여기는 아파트니까 주거지역인데 주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나왔죠? 주거지역은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는 3가지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인데 가장 좋은 게 자연녹지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의 다른 지역지구 등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당연히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되겠죠. 법률은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여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상대 정화구역과 절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 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서 역시 학교보건법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 어떤 위생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월곶 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생활 편의시설 등이 존재하므로
지역으로 주의 환경은 보통이 된다. 본건까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동측 인근의 월곤역이 소지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무난하다. 평탄하게 부지 조성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가 된다.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건부지라고 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가 되겠는데요. 아파트 부지니까 건부지가 되겠죠. 아파트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외곽 공로와 연계되어 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8월 13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4년 4월 22일까지니까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해야 배당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3,8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입니다. 전입일은 2011년 3월 9일이고요. 확정일자는 2013년 7월 3일인데 이분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네요. 항상 여러분들이 전입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는 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는데 이분은 전입신고를 2011년 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늦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일 나와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4월 22일까지인데 배당 요구는 3월 26일 날 미리 했네요. 그런데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CC가 있고요. 여러분,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등기부를 좀 볼까요? 자,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요. 2008년 8월 13일입니다. 집주인이 그날 8월 13일 날 근저당 설정했네요. 8월 13일 날. 이 소유권 이전은 갑구에 들어가지요. 근저당권은 을구,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을구에 들어갑니다.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 6일 압류가 있네요. 압류. 날짜는 생략합니다. 또 4번에 가서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압류, 가압류가 있고요. 또 압류가 있네요. 압류는 국가라든가 또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세금 못 내면 압류하고요. 또 역시 시군구에서 지방세 못 내도 압류하고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건 뭡니까?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인데 결과적으로 압류는 국가기관 등이 하는 것이 압류고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것은 가압류가 되겠고요. 이때 이 근저당권자, 이 농협입니다. 농협이 뭐 했습니까? 이무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무경매도 갑구입니다. 그 농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등기부 갑구에 이무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등기가 갑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근저당권입니다. 언제? 2008년 8월 13일. 등기부상에서 가장 빠른 거 압류, 말소기준 권리가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거의 안 나오고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인데 여기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근저당이죠. 이게 말소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소멸이니까 여러분 이거 낙찰받는 사람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5건을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한 건당 7,200원이니까 5건이니까 7,200 곱하기 5건은 36,000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말소 촉탁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세입자는 언제 들어왔느냐? 2011년 3월 9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날짜보다 늦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후순위 임차인이다. 얘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경매물건이 이제 농협이 신청했으니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밑에 있는 건 다 소멸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아파트 단지 현황은 건설사는 풍림산업이 되겠고 총 동수는 15개 동이 있네요. 총 세대수는 1725세대, 주로 10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보는 겁니다. 사용 승인은 2005년 2월이 되겠고 최고층은 20층이 있네요. 최저층 16층도 있고요. 총 주차 대수가 1752대, 개별 난방이 되겠고요. 난방 연료는 도시가스, 면적 유형은 55제곱미터, 81제곱미터, 110제곱미터가 있다. 주변 환경은 이마트가 있고 LG마트가 있고 월곶 초등학교, 시흥 중학교, 시흥 고등학교, 월곶 광장이 있고 시화병원 등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응찰자가 많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지금 이것도 90몇 프로가 됐잖아요. 97.46%가 낙찰가율이 됐는데요.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고 그리고 응찰자가 많을 때는 1등 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가서 단독으로 응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물건이 100%에서 70% 떨어졌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요 떨어지는 거죠. 이때 또 유찰되었다. 그러면 49%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49%까지 떨어지면 응찰자는 30명, 40명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70%대에 그냥 10,000원만 쓰고 더 쓰고요.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49%까지 떨어지면 1등은 아마 80% 이상 쓸 겁니다. 그래도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은 2차에서 유찰되었을 때 단독으로 입찰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도 역시 상당히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경매 시장은 어떤 아파트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레드 오션 시장입니다.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파트를 응찰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인데요. 경매 시장이 아마 2004년도, 22년도에 부동산 시장도 크나큰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폭락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여유 자금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한 1,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달러를 구입하는 것도 안전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경제가 위기가 오게 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역시 자산 가치, 아파트, 자산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 시기에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또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이런 경매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재테크는요 유동성 자금입니다.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런 크나큰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역시 경매 시장도
매수 타이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